겨울철 섭취하기 힘든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던 설국의 나토. 하지만 눈이 없는 곳에서도 일본인들은 나토를 먹어왔다. 일본 교토의 대덕사는 세워진 지 700여 년이 넘는 유서 깊은 고찰이다. 대덕사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명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대덕사 나토. 대덕사 나토는 처음엔 절의 보존 음식으로 만들어졌다. 8세기경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승려들을 통해 들어온 것이 600여 년 전에 대덕사에 전해져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どんな味ですかね。お味噌の美味しいお味噌。美味しいお味噌。 요시히로 씨는 지금 18대째 이곳에서 전통 방식으로 나토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대덕사 나토는 이와테 현에서 본 나토와는 색깔도 모양도 다르다. 발효 기간도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덕사 나토에는 콩과 햅쌀 그리고 햇벌이가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 발효시키는데 이때 햇볕에 말리면서 건조와 숙성하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한다. 그런데 왜 절에서 이런 장을 제조하게 된 것일까? 作る時に夏の天日でこう干したり室に入ったりこう汗をかいて一生懸命しないとできないものですので、修行の一つとしても非常にいいものだということで、その大徳寺に残されて、今までずっとこう伝え続けられているものだとお聞きしております。 그렇다면 일본의 두장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고대 일본 왕실의 기록인 정창원의 문서에 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재료를 보면 대두와 소금, 쌀 등이다. 나라 시대인 8세기경 이미 두장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또 10세기 헤이안 시대 법전 속에도 두장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일본 두장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불교의 전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6세기 무렵.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도 육장을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40대 덴무천왕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부흥시키면서 42대 몬무천왕 시대에 육식 금지령까지 내려지게 된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이념이 두장을 발전시킨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불교의 영향은 올바르게 식사를 하는 것도 득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쇼진 요리를 탄생시켰다. 今から850年ほど前に道元禅師という方が、時期も修行、食も修行のうちということで、食事は作ることも食べることも大切な禅の修行、座禅をすることとお勤めをすることと托発をすることと同じように大切な修行だということで、修行道場では厳しく指導を受けます。 일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수행의 일환. 그렇기 때문에 쇼진 요리에는 육류나 어패류 등의 동물성 식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곡물, 콩, 채소 등 식물성 재료만을 사용한다. 조리법 역시 원료의 맛을 살리는 것에 집중한다. 채소와 곡류 위주인 밥상에서 부족한 감칠맛과 단백질은 된장과 간장이 대신한다. 日本料理独特の昔からその酵母菌で作る醤油、味噌が主ですから、料理によっては塩や胡椒やらも使うことが多いけど、やはり日本料理は醤油と味噌ですね、やっぱり。
쇼지는 불도를 닦을 때 잡념을 버리고 일심으로 정신수양을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쇼진 요리는 정진의 정신을 음식에 적용한 것이다. 일본의 두장 문화는 이렇게 불교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 일본의 불교와 장문화 발전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하나 있다. 바로 중국 항저우 절강산에 위치한 경산사다. 많은 일본의 승려들이 이곳을 거쳐갔기 때문이다. 当时学士在我们这个晋山时候，宋代的时候孝的是五山十刹之首，所以说也就是佛教的一个发祥的中心地点啊，中心地点。所以说日本的客人一般都向我们晋山来参访。 당시 각지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이 꼭 필요했다. 산세가 험해 식재료를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 저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경산사만의 독특한 장이 탄생했다. 腌制过后啊，它就是说，它有蔬菜，有黄瓜，有茄子，有豆角，有辣椒等等的，它放在一起腌制以后啊，就是产生一个炉脂。炉脂以后，过去的时候啊，没有发现这个炉脂是没有用的。然后有个祖师很惜福的祖师，他就发现这个炉脂，然后煮面条、炒菜的时候放一点的油，放了进去，胃口更好。 경산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간 일본의 승려들은 타도와 함께 경산사의 장을 일본에 전했다. 중국의 장은 일본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까? 중국 경산사의 장은 일본에 건너와 와카야마현 유아사의 한 골목에서 긴잔지 미소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의 된장이 콩만으로 발효하는 데 비해 긴잔지 미소는 콩에 쌀, 보리를 섞어 발효한다. 이곳에서 11대째 긴잔지 미소를 만들고 있는 장인 쇼스케 씨. 그는 750여 년 전 중국 경산사 장의 발효 기술 그대로 오이나 가지 등 절인 채소를 첨가해 장을 발효한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긴잔지 미소는 특이한 변화를 갖는다. 우선 하얀 곰팡이가 표면을 덮고 있고 또 한 가지 진한 액체가 배어나온다. 우리가とかなしとかそういったものがあるからこれこういったおつゆが出てくるとともに美味しい味になるわけですから。 긴잔지 미소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1년 동안 소금에 절여둔 채소를 쓰지만 발효 과정에서 또다시 수분이 생긴다.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채소에서 나온 수분 그리고 곡물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미노산이 어우러져 간장과 같은 감칠맛이 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장에서 간장의 원형을 발견하게 된 긴잔지 미소는 일본 간장의 기원이 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두장은 과연 중국에서만 영향을 받은 것일까? 私が言ってるのは750年前に中国から結局学んで持ち帰ってきたものだから味噌汁にするお味噌というものは、奈良時代から平安時代にはすでに朝鮮半島から日本に伝わってきたものなんですよ。